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시행됩니다. 최근 일평균 학생 확진자가 2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수험생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강원 태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춥겠지만 한낮에는 12에서 17도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지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감염이 급증하고 부스터샷 접종자의 돌파 감염까지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나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2,813명. 그제 같은 시간보다 1,00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오늘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270명이 나온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전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이 반복되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3만 5천여 건의 돌파 감염이 발생했는데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은 30대 2명이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코앞에 두고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학생이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일간 하루 평균 272명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임을 밝히면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에서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관할교육청 등에 신고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 4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호전된 수도권 중증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기로 했는데 이송 도중 위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최근 2주간 60대 확진자의 84.1%, 70대는 85.5%가 접종 완료 후 확진된 돌파 감염입니다. 위중증 환자 495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408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위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접종 간격을 6개월로 유지하면 지난 8, 9월에 접종을 완료한 60에서 74세 800만 명 정도는 내년 2, 3월에나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당국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앞당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3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 상황에 비추어서 6개월보다는 예방접종 시기를 좀 더 당기는 것이 공중보건 확산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접종 간격 조정안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또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도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을 낮추기 위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준중환자실로 내려보내는 동시에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이번 주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태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장시간 이송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거리 운송 중에 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지자체를 넘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겨울철도 다가오고 있어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메머드급 선대위를 띄웠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할 책사가 없단 건데 민주당에서 선거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해찬 전 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등판론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위기론마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접 주재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통합에 방점을 두고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는데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청년 선대위를 띄우는 등 선대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선대위를 이끌 책사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역할론도 거론됩니다. 본인이 어떤 출전할 명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성숙되면 이모 전 대표께서 당연히 출전하지 않을까. 마침 양 전 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의원 모임에 참석할 예정.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는 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선대위 참여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현역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한때 신경전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와는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오늘 이 대표와 면담을 하고 선대위 핵심 인사들을 확정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전 나경원 전 의원을 캠프로 초대해 차담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나 전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힘을 합쳐야 되는 때다 이렇게. 앞서 오전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아침 식사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점심에는 삼선 이채익, 재선 박성중, 초선 황보승희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스킨십을 늘렸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인사는 오늘 정해지고 이번 주 후반 선대위 조직을 최종 발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 사무총장 임명안은 확정적이지만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남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상임 선대위원장 합류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제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성안된 것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과 최종적인 상의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조만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뵐 생각이라며 최대한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여야의 대선 지지율 싸움이 거세지면서 제3지대 주자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청년 표심구회에 나선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임을 강조하며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청년층 표심구회에 나섰습니다. 청년층에 다가가는 만큼 당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 캠프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키워드는 기회의 공정이었습니다. 수시 전면 폐지,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 도입 등 5가지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내신 평가 또 특별 전형 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역시 삼지대에서 대선 채비를 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번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기득권 공학을 깨는 데 동의하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그런 생각이 또 진심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여성들이 원더우먼 소리를 듣지 않고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이런 대선이 있었나 싶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여성의 자리, 여성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또 추가로 알려진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강력 질타하며 그간 제기됐던 군내 성폭력 사건을 일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들으셨어요? 검찰은 당시 선수 역할을 하며 김 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최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여당은 김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순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까지 주가 조작의 한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 후보 측은 앞서 이 씨에게 돈을 맡긴 뒤 손실이 났고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밝히며 김 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수임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조윤리회와 서울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로펌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는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선임한 로펌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이 제출한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송파 세무서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세무서 4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는데 특정 기업이 이때 발생한 수임료를 대신 지급해줬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5번의 재판에서 변호사는 14명이었고 변호사비는 총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썼다고 밝힌 금액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차 고발을 진행합니다. 1차 고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위증죄도 추가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동남아에서 27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용 에어컨 부품에 마약을 숨겨 몰래 들여온 건데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에 담긴 차량용 에어컨 부품을 분리하자 비닐로 감싼 흰색 가루 덩어리가 나옵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 몰래 마약을 넣고 재조립해 동남아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SNS로 연락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역별로 판매책을 지정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28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시가로 2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 양은 작년 1년간 경찰에서 압수한 필로폰의 27.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경찰은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26명과 투약한 45명 등 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정부가 주요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양이 턱없이 모자라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죠. 우선 어제부터 인터넷에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상황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옆 거점 주유소입니다. 요소수가 입고됐다는 소식에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이고, 다른 데서는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오늘 아다리가 났시요. 아다리 나갖고 1시간 기다려고 샀어요. 요소수 16,000리터가 들어왔지만 오전에 13,500리터가 팔렸고 오후 3시 반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인천 연안부두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후 시간이 되자 주유소 옆 도로는 화물차로 장사진이 펼쳐졌고 얼마 못 가 요소수도 전부 떨어졌습니다. 보통 한 3시간, 4시간, 길면 4시간, 2,000에서 3,000리터 들어오고요. 뭐 재고가 남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나요? 아예 없고요. 인근의 또 다른 거점 주유소는 오전 10시에 1,000리터가 입고됐는데 4시간 만에 전량 소진됐습니다. 화물 운전기사들은 정부의 대책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데 그걸 좀 못 느껴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요소수가 있다는 곳은 보통 1시간, 1시간 반 기다려야 겨우 10리터 정도 얻는. 주요 항만이나 고속도로, 화물기지 근처 주유소에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지만 그 양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하루 2차례 거점 주유소의 재고 상황을 공개하고 공개 주유소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요소수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급 대책 중 하나였던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이 보류되면서 당분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요금을 전격 무료화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통행료가 다시 징수됩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는 통행료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한 뒤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통행료 징수 금지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운영사는 곧바로 내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화된 지 22일 만에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들은 불복종을 선언하고 본안 소송에서 이겨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았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지만 결국 미결로 남았습니다.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시장은 성향이 다른 인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취임식 다음 날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에도 임명이 강행됐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반값 압박 등 김헌동 사장의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지원 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다른 산하 기관장 인사까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받아쳤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 과거에 일했던 사람을 다시 하는 걸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게 마무리하시죠.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무료 온라인 강의 플랫폼 서울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런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왜 이게 최소 보장 인원을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지. 그 학원들이 시중 가격의 44% 정도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저희와 계약을 한 셈이 됩니다. 최소한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죠.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퇴장한 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오 시장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며 이제는 답변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종전선언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과 중국 측 모두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논의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해 지역적 핵심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중국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논의됐는지는 미중 모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협의를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Realistically speaking, we also need partnership from Beijing as well. That's the strategic theater that we belong to, whether we like it or not. That's the reality of our policy as well. 반면 대마 문제를 포함한 미중 관계 현안에 밀려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설리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미중 정상 간 경쟁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협력 분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깊이 논의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두고 외교적인 보이콧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직후 소식통을 인용해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해당안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가하는 인권 탄압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계에서 최초로 팬클럽을 이끌고 다닌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원인데요.
데뷔 20주년을 맞은 김정원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 패기 넘치게 건반을 짚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변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선보이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입니다. 오스트리아 유학 10년 만에 고국 무대에 섰던 꽁지머리 청년. 벌써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모시켰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클래식계 최초로 팬클럽을 이끌고 다녔고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무대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늘 혼자 연습하고 혼자 무대 위에 오르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어떤 그런 외로움이 좀 가슴 깊이 있었어요. 일상 회복과 함께 열리는 데뷔 20주년 콘서트는 함께하는 음악들로 채워집니다. 피아노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협주곡 2곡을 준비했고 후배 임동혁과 하나의 피아노로 연탄곡을 선보입니다. 김정원의 데뷔 20주년 콘서트는 다음 달 10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한 달 후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1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래도 마스크는 필수라고 하네요. 북한 평양의 한 유치원입니다. 자기 키만한 기타를 연주하는 아이들이 보이고요. 요리조리 큐브를 맞추거나 열심히 붓글씨를 쓰는 아이. 진지한 얼굴로 바둑을 두는 어린이도 있네요. 그런데 다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죠. 북한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는군요. 갓 튀긴 후라이드 치킨의 고소한 냄새는 정말 군침이 돌게 하죠. 이 냄새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한 가족 절도단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부엌 서랍장 위에 저 갈색 털북숭이는 뭐죠? 자세히 보니 새끼곰 한 마리가 머리를 숙이고 정신없이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네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집 밖에 어미가 떡하니 앉아 망을 보는 동안 새끼 2마리가 온 집안을 헤집고 먹이를 찾아 먹었다는군요. 집주인은 다음부터 치킨을 사두면 문 단속을 잘 해야겠다며 웃어 넘겼다네요. 역시 곰은 자연 속에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귀한 야생 판다와 곰들도 숲속에서 더 행복해 보이네요. 중국 스촨성의 국립공원. 곳곳에 달아놓은 카메라에 반가운 얼굴이 찍혔습니다. 중국이 1급 보호종으로 지정한 야생 자이언트 판다가 등장한 건데요. 대나무를 꺾어 먹기도 하고 이곳이 편안한 듯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귀종인 흑곰이 여유롭게 장난치는 모습에 다른 여러 야생동물들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다시 한번 인간과 동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게 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두툼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내륙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도 있어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내일은 15도, 모레는 16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중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서해안부터 약한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또 내일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합니다. 다만 충북과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도, 안동은 영하 1.5도로 내륙 곳곳으로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빠르게 오르며 서울이 13도, 그 밖의 지역도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서요. 소설인 월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